자, 여러분들 문제 해결 능력 강의 이어서 진행합니다. 하나만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앞서 봤던 자원관리나 조직이해 능력의 문제들은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 이런 애들이 문제 해결 능력 파트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정보 능력이라고 하면은 얘네는 좀 워낙 색깔이 좀 확실하게 좀 구분이 돼서 문제 해결 능력 파트 이름 하에서 정보 능력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얘네는 정보 능력이라는 걸 본다라고 할 때만 좀 볼만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정보 능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컴퓨터 활용 일반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이나 2급 자격증의 그 필기 수준 있죠? 그 정도의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자격증이 없어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기업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경우가 꽤 있긴 있지만 정보 능력이 일단은 시험에 종종 나오는 영역 중에 하나고 또 자격증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회사도 많아지고 가점 사항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은 거의 반 정도,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거 공부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될 테니까 겸사겸사 어쨌든 좀 준비해야 되는 자격증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이론을 같이 풀진 않을 거예요. 왜냐? 뭐 이런 거 물론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지만 대체로 정보 능력에서 이론형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엑셀이나 아니면 어쨌든 컴퓨터 활용 능력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많이 나오지 데이터가 뭐냐, 정보가 뭐냐, 지식이 뭐냐 물론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어쨌든 그런 요소를 한번 언급을 하고 얘네들은 바로 문제풀이로 가볼 겁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같이 한번 풀어볼 내용은 여러분들은 좀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일단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 거예요. 교재 298페이지. 자, 앞에 보면서 같이 합시다. 여기. 자, 298페이지. 자, 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에요. 자,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뭐 시스템 모니터링 코드 입력 방식에 대한 자료를 줘요. 얘뿐만 아니라 뭐 기술 능력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매뉴얼 같은 걸 주거든요. 매뉴얼 같은 걸 자료로 주고, 그걸 읽고 푸는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돼요. 근데 그 매뉴얼 또는 뭐 설명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워낙 다양한 것들에 대한 매뉴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매뉴얼의 내용을 뭐 숙지하거나 암기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없지만 여러분들 일반적인 설명서는 좀 자주 읽어보셨죠? 볼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설명서라는 건. 아닌가? 설명서라는 건 우리가 종종 읽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설명서 형식의 자료가 나오면 그래도 익숙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매뉴얼 중에서도 예를 들면 이런 거 코드 입력과 관련된 이런 자료는 사실 봐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코드 입력과 관련된 문제가 실제 시험에 여전히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내용이 다르게 나올 겁니다. 동일하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다르게 나오더라도 어쨌든 큰 맥락은 달라지지 않으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 뭐 코드 입력과 관련된 문제를 좀 자주 풀어보면서 요 유형에 익숙해지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요거랑 관련해서 내용 한번 보고 예제 54번을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료를 한눈에 지금 보기가 어려운 상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재 보면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 잘 체크하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자,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 54번 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은 예제 54번을 보고 저는 이 앞에 이 설명 띄워 놓을 테니까 설명 들으면서 그 문제 같이 보면서 이렇게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설명 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런 항목이 있다라고 하네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항목들이 있고 보시면 이런 내용이 쓰여 있으면 뭐 이렇게 한다. ATO가 쓰여 있으면 이렇게 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뭔지 모르고 얘도 뭔지 몰라. 얘도 뭔지 몰라요. 모르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수는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가장 하단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뭔가 이런 식의 예시를 줄 거예요. 예시를 줄 거기 때문에 예시를 보면서 잘 이해하고 풀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요 예시 가지고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마지막에 보면 입력 코드가 요걸로 나오는데 자, 요 입력 코드가 나오는 과정을 이해해 볼게요. 자, 봅시다. 네, 자, 여기서 많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자, 위에 두 번째 항목 보시면 네, 여러분들은 아래 나와 있는 예시 같이 보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D라고 쓰여 있으면 요 correcting value를 2배 해라. 뭐 이런 내용이고 뭐 문자가 없는 것으로 취급해라. 아니면 얘는 그냥 해라.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이런 게 문제에 언급이 될 거예요. 예제 54번 보시면 예제 54번의 세 번째 줄, 그 모니터 표현되어 있는 것의 세 번째 줄 보시면 D라고 써 있죠. D 나와 있죠? 나와 있기 때문에 2배에 해당하는 값을 써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어디 있는지도 좀 봐놔야겠죠? 야, 여러분들 요거 어디 나와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802CT를 2배를 하라고 했고 문자는 무시하라고 했으니까 1604로 보란 뜻이에요. 자, 얘랑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자, 얘는 뭐예요? 첫 번째 항목. 첫 번째 항목 관련해서도 예제 54번 보면 두 번째 줄에 COP로 하라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에러 밸류 중에 가장 큰 값을 요거로 지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에러 밸류가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이게 다 얘만 관련해서 요 항목만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언급되는 것들이 또 다른 항목에 나와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꼬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얘를 딱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딱 당연히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은 이런 문제를 시험장에서 처음 보면은 풀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요 얘기였는데 예제 5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54번에 여러분들 error founded in index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이 있죠. 같이 띄워놓고 봅시다. 자, 예제 54번에서 자,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얘는 뭐라고요? 얘는 자, 왼쪽에 보시면 에러 밸류 중에 가장 큰 거 이 중에 여기서 에러 밸류가 나오겠죠? 이 중에서 가장 큰 애를 FEV로 이렇게 설정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얘를 2배 하라는 내용이었죠. 자, 문자는 무시하라고 했으니까 C랑 T는 보지 않는다. 이 뜻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에러가 여기에서 발견됐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내용 한번 봅시다. 얘는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가 얘는 제일 큰 거 이렇게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요 표시, 요 달러 표시 있잖아요. 요 달러 표시 사이에 예를 들면 어떤 숫자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때 이 숫자가 뭐냐면 오류 발생 위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류 유형은 요 뒤에 뭐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숫자가 이렇게 나오죠? 자, 요 뜻인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에러 밸류에 대한 항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류 발생 위치가 오류 유형에 포함, 이게 유형이고 오류 발생 위치가 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O라고 나와 있는 요 첫 번째 거는 이 오류 위치가 요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오류 유형에 미포함인 경우에는 에러 밸류를 1로 놓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러 밸류가 1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어때요?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숫자, 이 2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에러 밸류가 2라는 뜻이고, 그 다음은요. 이 마지막 건 어때요? 첫 번째랑 같은 케이스죠.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1, 2, 1 이렇게 숫자가 3개가 나오는 거예요. 3개가 나오는데 얘가 이 중에 제일 큰 거를 FEV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2가 되는 거죠. 요걸 체크하는 문제였습니다. 일단은. 자, 2. 요렇게 체크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2니까 뭐 002로 보는 거예요. 002로 봤을 때 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냐 안 되냐 이런 걸 보는 거죠. 자, 002로 이렇게 00을 봐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게 문제풀이를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자, 이 0이 여기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는 없고 0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래요? 판단 기준, 좌측 자료의 판단 기준 보시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자, 그 다음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문자를 포함되지 않은 걸로 보라고 했었죠? 문자가 포함되지 않은 걸로 보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에 입력 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해설을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괜찮아요. 이렇게 이해하는 건데 제가 물론 지금 한눈에 자료를 보면서 설명은 못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자료랑 문제를 한눈에 보기 어려우니까 조금 어색하고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얘네는 그런 게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자주 풀면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다 얘기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미리 공부한다고 해도 나중엔 까먹지 않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시험 보기 전날 좀 풀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어떤 걸 암기하는 개념도 아니고 100번, 1000번,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공부해서 익숙해질 만한 개념도 아니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연습해야 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생소하다라는 느낌의 문제인 거고 다만 한 10문제 풀어보면 8문제, 9문제, 10문제쯤 되면은 익숙해지지 않겠어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날 보는 게 좋은 유형이고 이런 유형이 있다 정도로 요 예제를 일단 지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습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 예제 정도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내용을 이해해서 답이 몇 번이 나온다라는 거를 이해했는지를 점검해 보면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정보능력 시험을 보게 됐고 정보능력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걸 알게 되면 시험 보기 전날에 10개, 20개 풀어보고 갈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유형인데 여러분들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를 뒤에다가 많이 넣어놨으니까 꼭 시험 보기 전에 해보시고요. 다만 이건 있어요.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지원하는 회사 중에 서울교통공사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에 2년 전에는 정보능력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대요. 열심히 공부를 했겠죠?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정보 능력을 본다 그러면 작년에 안 나왔어도 얘가 올해는 나올 수도 있죠. 정보 능력 공부할 때 전날 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보시고, 이런 거 말고 컴퓨터 활용 능력 지식과 관련된 내용들은 하루 전날 본다고 어떻게 좀 하긴 힘들잖아요.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부터 필기 공부하듯이 조금씩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같이 풀어볼 문제는 301페이지. 다음에 풀어볼 문제는 301페이지의 예제 56번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렇게 시리얼 넘버 또는 바코드, 거기 넘버링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규칙으로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자료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 있죠? 다들 내 얘기 안 듣고 문제 풀고 있는데 주민등록번호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 예를 들면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 볼까요? 910123 다시 뭐 1234567 이거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생년월일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성별이에요. 성별. 남성은 1, 여성은 2, 2000년대 이상부터는 남성은 3, 여성은 4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런 거고. 그럼 이 뒤에는 뭘까요? 이 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중에 한 4개 정도가, 이 중에 4개,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한 4개 정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태어난 곳, 그 뭐죠? 출생신고한 곳, 그 행정구역? 행정구역 넘버예요.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한 번호가 아마도 그 무슨 어떤 규칙에 의해서 들어가는 숫자들. 이 숫자 조합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숫자인 거고, 이 마지막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그 출생신고 순서. 아니다. 얘가 출생신고 순서고 요 앞에 게 이 마지막 숫자가 이 앞에 나와 있는 숫자들 때문에 임의로 정해지는 어떤 그 규칙에 의해서 정해지는 숫자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114로 끝나거든요. 그럼 이 뒤에 있는 요 1이 그냥 뭐냐면 그 날에 거기 가서 출생신고를 한 사람 중에 제가 첫 번째란 뜻이에요. 여기에 2가 들어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2가 들어가면 두 번째로 한 거고 3, 4, 5는 세 번째, 네 번째로 신고를 했다는 뜻인데, 같은 같은 뭐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같은 날 출생신고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흔치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여기가 1 아니면 2인 경우가 많아요. 같은 날 태어난 친구가 많으면 뭐 늘어나겠지만, 뭐 쌍둥이인 사람들은 더 많이 늘어나겠죠. 둘이 같이 신고하니까 뭐 그런 건데, 이런 것도, 이런 번호도 뭔가 어쨌든 얘가 의미하는 게 뭐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가 정해져 있죠. 그런 것처럼 어떤 상품의 시리얼 넘버 같은 것들도 다 그 번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저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랑 제가 같은 곳에서 신고를 해서 저희 아버지랑 저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아버지랑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누나도 성별 1, 2만 다르고 똑같아요. 주민번호의 뒷자리가 다 똑같아. 우리 가족들은. 뭐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자, 별다른 얘기는 아니었고. 자, 그래서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리얼 넘버가 이런 식으로 뭔가 나온대요. 그럼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상품명을, 두 번째는 제조 일을 말하는데, 뭐 밑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21년 3월 17일 21년 3월 17일 요 제조 일자가 이렇게 연, 월, 일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미니 카메라가 DMC래요. 미니 카메라 DMC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 라인이라는 건 아마도 공장의 어떤 라인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거고 그 공장에서 12345번째로 만들어진 제품이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정보고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여러분들이 이거 한눈에 안 보이는데 보기 어려운데, 자, 이렇게 띄워놓고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리얼 넘버를 보고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체크해 내는 거예요.
사실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한 번 정도 같이 풀어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뒤에 FC가 상품명인데 위에 지금 안 보이지만 필름 카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봅시다. 이게 필름 카메라예요. 얘가 필름 카메라라는 얘기고, 요거는 2000년 6월 22일에 제조가 됐다는 뜻이고, C1 라인에서 12321번째로 생산을 한 제품이라는 거죠. 1번 필름 카메라에다 맞고요. 맞죠? 그 다음에 자, 주어진 시리얼 넘버로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다 나와 있는데, 자, 그쵸? 생산 라인이 나와 있는 거지 어떤 공장에서 만들었는지가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자, 아니고요. 4번 6월 22일 날 만들어졌다 맞고요. 5번 자, 아니죠? 5번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이 단일 제품이 12321번째로 만들어졌다는 거지, 이 종류의 제품이 총 이만큼 생산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아닌 거죠. 자, 그래서 5번이 답인데 보시다시피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조금 이제 확장되면은 지금 우리가 지나쳤던 예제 55번처럼 나오니까 이렇게 코드가 수십 개 나열되어 있을 때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이렇게 잘 골라내는 것도 중요하겠죠? 대신 몇 번 풀어보면은 그래도 눈에 잘 들어올 유형이에요. 뭐 제 기준으로는 앞에서 풀어봤던 그 코드 관련된 문제보다는 훨씬 눈에 잘 들어오는 유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요 두 유형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요. 문제 몇 개만 한번 직접 풀어봅시다. 자, 넘어가서 271번 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303페이지고 연습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271번 여러분들 볼 건데요. 네. 자, 책을 이렇게 펼쳐서 보시면 바로 다음 페이지에도 자, 책 교재 구성을 설명드리면 271, 272의 자료가 나와 있고 문제 2개 있죠. 다음 페이지에 273, 274 자료 나와 있고 두 문제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자료가 똑같은 자료예요. 똑같은 자료인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자료랑 문제를 한눈에 보고 풀 수 있도록 나열을 한 거고, 자, 같이 펴놓고 자료 보고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71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직접 풀어보니까 어떤가요? 사실 이 문제는 문제풀이 방법이라고 뭔가 특별한 방법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료만 정확하게 보고
필요한 내용 잘 골라 보시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풀이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유형 자체에 익숙해지는 것, 뭐 그 정도인데, 여러분들 만약에 실제 시험에서 비슷한 유형이지만 이런 내용이 좀 다르게 나오면, 자료가 조금 다르게 지워지면 자료가 눈에 안 읽힐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직접 이 한 문제를 풀어봤는데 일일이 따져보면서 푸는 과정이 쉽지 않다라는 걸 느끼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유형은 자료가 눈에 안 들어오면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시간이 모자란 시험이다, 아니면 얘보다 훨씬 쉬운 문제가 많이 나와 있는 시험이다라고 하면 영리하게 넘길 수도 있어야 돼요. 자, 그 정도 얘기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주어진 자료는 아까 풀었던 예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바로 해볼게요. 여기 에러 밸류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발생 위치가 이게 위치였던 거고 이게 아마 유형 아니었나요? 포함되죠? 에러 밸류가 3으로 나와요. 여기서는요. 2, 1이고 2, 2니까 2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2로 나와요. 자, 여기도 7로 나오겠죠. 자, 요건데 이게 에러 밸류인데, 자, 여기 나와 있는 AT5라는 거랑 요거를 이제 잘 봐야겠죠. AT5 저기 써 있는 게 뭐죠? 에러 밸류의 합을 FEV라는 걸 우리가 체크할 때 에러 밸류의 합으로 하라는 뜻이죠. 이거 더하면 12니까 012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012 이렇게 세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Q는 어떤 의미예요? 그냥 여기 코렉팅 밸류 요거를 851로 그냥 쓰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라는 거고, 자, 이제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1이 들어가 있네요, 공통으로. 그러니까 일부 포함되어 있죠?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자, 자료를 이제 보겠습니다.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경계에 해당하고, 자, 문자가 미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요거겠죠? 뭐의 약자인지 전혀 몰라요, 저도. 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였어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할 때 한번 꼭 풀어보세요. 자, 넘어가고 좀 한눈에 풀 수 있는 문제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별로 없네. 자, 어디로 가냐? 281페이지, 281번, 313페이지에 281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자, 281번 재고 제품 코드를 보고 그 재고 제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조금 빨리 푸신 분들은 282번도 풀어보셔도 좋아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이 제품 코드 요거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좋겠죠? 제가 뭐 표시는 이렇게 해놨었지만 다시 보면 16년 5월이라는 게 여기까지고요. 울산이라는 게 이렇게 요거 라를 말하는 거고 제2 공장이 여기. 다행히 여기 써 있는 글자 순서 거의 그대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요거 04011 요게 요 제품 코드를 말하는 거니까 헷갈리면 안 되고 요거 숫자 그대로 들어가 있는 요게 생산 순서를 말한다. 자, 이렇게 알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자료가 여러 개 나와 있죠. 생산 공장이랑 보관 창고 헷갈리면 안 돼요. 281번 내용 보겠습니다. 1번 용인 창고에 보관된 제품 중에 용인 창고에 보관된 제품, 자, 용인 창고에 보관된 제품 여러분들 선택지 1번 요거 3개를 말하는데 하나 둘 셋 2000년에 생산된 제품은 없다. 자, 용인 창고에 보관된 제품은 전부 다 19년도에 생산됐다라는 거 확인되죠? 그래서 요거 맞는 내용. 2번 울산에서 생산된 제품은 전부 다 울산 제2공장에서 생산됐대요. 그러니까 울산에서 생산되면 라가 붙고 제2공장이면 제이가 붙어야겠죠. 그러니까 라랑 제이가 같이 붙어 있는지 보라는 거고, 보면 라가 들어가 있는 게 2개밖에 없는데 라, 제이 다 붙어 있죠. 제2공장 확인되고요. 선택지 3번 인천 창고에 보관된 제품은 모두 평택. 자, 평택은 가예요, 가. 인천, 가, 인천, 가, 인천, 가. 선택지 3번도 이렇게 확인 가능합니다. 4번, 가장 오래된 제품은 서울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답인 것 같은데, 가장 오래됐다라는 건 요 앞에 들어가는 요 생산된 날짜, 제조 날짜 있죠? 요 앞에 나와 있는 요 제조 연월이 가장 예전 거, 과거인 거가 서울에 있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지금 이 주어진 자료에서는 얘 같은데요? 그쵸? 용인에 있기 때문에 선택지 4번의 내용이 잘못됐다 체크하면 돼요. 얘도 어때요? 자료만 잘 이해하면 그냥 맞힐 문제죠? NCS 시험에 많은 문제가 이렇게 그냥 주어진 자료만 잘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대단한 공부를 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애들은 어때요? 변별력은 별로 없겠죠. 변별력은 별로 없고, 다만 시험을 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줘야 되죠? 변별력은 없지만 이 유형을 시험장 가서 처음 보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시간을 쓴다고요. 근데 유형이 익숙하면 바로바로 요점을 찾아서 풀 수 있겠죠? 풀이를 시작할 수 있겠죠? 그 정도의 대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얘네는 그래서 이런 유형 있지, 그리고 문제 몇 개 풀어봤을 때 어렵지 않다라고 느꼈으면 그걸로 충분하고, 시험 보기 전날에만 그냥 한번 다시 보고 갈 유형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평상시에 공부해야 되는 애들과 시험 보기 직전에만 점검해 볼 유형, 이런 거 구분 잘 하세요. 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학습이 뭐냐라는 부분에서는 좀 중요한 요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정보 능력에서 뭔가 정말 이론적인 문제 외에 출제될 수 있을 유형들 대표적인 거 2개. 코드 입력하는 거랑 반대로
이런 뭐 제품 시리얼 넘버 같은 거 이런 거 보고 거꾸로 해석하는 이런 유형들 연습 문제에 많이 넣어놨습니다. 이거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자, 마지막 파트가 이제 기술 능력인데 다음 시간에 어떻게 진행할지 말씀드린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술 능력이라고 했는데 기술 능력은 여러분들 뭐 사무직군 같은 경우는 시험을 안 볼 수도 있어요. 안 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사무직군의 경우에는 뭐 나랑은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다 라는 것도 알고 일단 계시고요. 다만 일단 예제 문제 정도 풀어보면서 다음 시간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구나 정도 한번 같이 해볼 거고, 자, 그 다음에 매뉴얼 보고 푸는 문제들은 사실은 기술 능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파트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같이 볼 계획이고요. 다음에 이 기술 능력 파트 자체는 강의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제 해결 능력 파트에 어쨌든 마지막 이제 강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되면 문제 해결 능력 파트 앞부분부터 뭔가 주요 챕터별로 문제를 뭐 하나씩, 두 개씩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